자, 그러면은요, 우리 세 번째, 공지영 작가님 왜 소설은 안 쓰시고, 이제 이 주제입니다. 아, 이게 굉장히 재밌는 주제였어요. 근데 요즘 공지영이, 제일 신경 쓰는 남자가 누굽니까? 진중권이죠. 그래서 진중권에 대해서 또 이런 거예요. 진중권이 너무 요즘 불안한 것 같다. 그래서 친구들이 좀 진중권을 케어를 좀 돌봐줘야 되겠다. 이렇게 또 SNS에 글을 올렸어요. 아니 근데 이 공지영 씨는 왜 이렇게 남의 남자한테 관심이 많아요? 진중권 씨도 그 일본인 부인 있습니다. 조국도 정경심 있고요. 근데 남의 남자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데 이러니까 진중권이 또 팩 하고 이제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했느냐? 아니 왜 이렇게 외로움이 사무치냐? 너 너무 외롭지? 그러니까 나까지 이렇게 건드리고 있는 거지? 이겁니다. 그리고 내가 뭐가 불안해. 나 얼마 전에도 내가 고등학교 동창들하고 강남에서 재밌게 술 마시고 2월 달에 강원도 놀러 가기로 했는데 내가 지금 불안한 거야? 나 아주 말짱해. 그리고 내 사생활 건드리지 말어. 그리고 사람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데 나중에 이것저것 다 보여달라고 할까봐 너무 걱정이다. 이러면서 완전히 공정을 갖고 놀았어요. 그러면서 너 외롭지? 너 외로움이 사무치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원래 이제 진중권은요, 제가 이렇게 봤지만 외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꼭 고양이 같은 사람이라서 그냥 루비 집사하고 놀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 다음에 만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늘 혼자 다녀요. 그러니까 아마 고교 동창들만 만난다는 말이 맞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한테 뭐 이렇게 전화하고 막 SNS 막 이상하게 하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동안 트위터도 끊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조국 사태에 자기가 이제 페이스북까지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의 이 명품 좌파의 본질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 공지영이 진중권도 또 이렇게 막 이렇게 남의 남자 관심도 이 모자랐는지 이번엔 또 주진모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주진모도 이 사람도 남의 남자인데 성공과 부의 끝이 고작 애써 올라갔는데 불법 유출이라 언급하기는 뭐하지만 한국 사이버 성폭력 상담소 이른바 한사성 여기에서 강경 대응해 주세요. 네? 이러면서 또 올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보면서 공지영은 한마디로 심각한 SNS 중독이다.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스윗드림님께서 책이 안 팔려서 그래요. 박오드리 헵번 공지영이 외로워서 그래요. 진짜 그렇습니다. 자, 전 그런 점에서 공지영하고 조국은요 SNS 중독자 모임에서 만나야 될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쌍둥이처럼 굉장히 닮은 적이 많아요. 자, 공지영과 조국 어떤 점에서 쌍둥이처럼 닮았는가 이제부터 제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NS 중독에 걸리는 사람들은 특징이 딱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SNS 중독에 걸리는 이유는 뭐냐면 자신을 포장할 수 있어서 걸린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알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보는 나는 너무 비참하고 못나고 진짜 한심한 거예요. 그런데 SNS에서는 그럴듯하게 포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인스타에서는요, 남의 백도 들고 버킨백, 캘리백 이러면서 사진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한테 전화 걸어서 고마웠어 내지는 그런 것도 이렇게 빌리는 렌탈샵에서 딱 찍을 수 있고, 내가 들 수 있는 백이라는 거는 에코백도 과분한데 이런 거 들으면서 과잉 포장하는 거. 그래서 SNS 중독증에 걸린 사람은 한마디로 자신을 과대 포장하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아주 강한 사람이다. 공지영, 조국 마찬가지죠, 여러분. 공지영도 글도 안 써지고 막 이러는데 자기가 무슨 사회에 대해서 엄청난 식견이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저것 그래서 마구 만지고 마구 건드려요. 조국도 정말 당군 이래의 최고의 위선자고 쓰레기에다가 파렴치인데도 강남 좌파의 찌질인데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의 불쏘시개가 되겠다. 이러면서 과잉 포장하는 거죠. 그래서 부실하고 못난 자신을 내가 아는데 SNS에서는 이렇게 포장할 수가 있다. 그래서 SNS 중독증에 걸리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요, 자존감이 아주 낮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공지영 굉장히 자존심 센 것 같고 자존감 낮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공지영이나 조국이나 기본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외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사랑, 사람들의 관심 이거를 막 구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혜선 씨가 이런 말 했잖아요. 저 관종 맞아요. 그러니까 사랑해 주세요. 똑같은 얘기를 공정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겁니다. 저 외롭거든요. 저 관심 종자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댓글 쭈루루 달아주세요. 그러면 저 외롭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소설을 쓰려면요. 사실은 판사들처럼 골방에다가 자신을 가둬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소설가들이요. 예전에 막 그 여관을 잡아가지고도 쓰고요. 저기 모텔 잡아서 쓰고요. 또 형편이 좋은 사람들은 호텔에서 쓰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서머셋 모험이라든가 노만 메일러 이런 사람이 그 방콕에 이 오리엔탈 호텔 같은 데서 글 쓰기도 했어요. 외국의 그런 좋은 호텔에서는 글을 쓰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들지만은 미국의 모텔 값으로 오리엔탈 호텔에 묵을 수 있었거든요. 그 옛날에 미국 달러하고 이제 태국 바트가 차이가 많이 있었을 때 이렇게 자신을 가둬둬야 되는데 SNS를 하게 되면 뭡니까? 소셜 네트워크예요. 계속 이렇게 통하고 얘기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지영은요 소설을 안 쓴다는 얘기예요. 글을 한 줄도 못 쓰고 맨날 SNS만 하면서 댓글 달리면은 술 마시게 돼도 띠리링 하면 이거 보고 뭐 공지영 작가님 사랑해요. 뭐 더 활약해 주세요. 그럼 이러면서 술 한잔 마시고 SNS 중독 플러스 저는 알코올 중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러면 글 못 씁니다. 이 예전에 이 만년필로 쓸 때보다도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쓰면 손가락 떨리면요. 진짜 못 써요. 아마 손가락 떨릴 수준일 거예요. 자, 그래서 끊임없이 타인의 관심을 유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사회적으로 자기가 문제 제기를 하는 이른바 대단한 지성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근수는 자기가 알잖아요. 공지영도. 나 이거 아닌데 책도 요즘은 안 읽었는데. 이러니까 말하자면은 자존감이 결여돼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공지영 작가님 이 시대에 참 지성이에요. 이런 말을 통해가지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자기의 아주 바닥이 된 자존감에 대해서 조금 스스로 인위적인 공중부양을 공지영이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SNS. 그래서 SNS 중독이 되는 거죠. 자, 공지영은 타인의 관심이 한마디로 사랑이 고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자, 그런데요. 이 공지영이 전에는 참 책을요. 소설을 그런 대로 썼어요. 뭐 공지영의 뭐 여러 가지 난삽한 표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했지만 돌아가신 최인호 선생님도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지영이 뭔가 이렇게 거친 면은 있지만은 공지영은 줄기세포를 갖고 있는 것 같다. 앞날이 기대된다. 근데 아마 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제가 왜 저렇게 망가졌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그 줄기세포를 누가 죽였습니까? 공지영 스스로가 다 죽인 거예요. 자존감 결여와 과대 포장에 대한 열망으로요. 그래서 아론선이라는 이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SNS 중독은 한마디로 자존감이 결여된 사람이 걸린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우울하고 굉장한 불안 증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고 내일에 대한 엄청난 불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나 지금 이제 거리도 다 이렇게 떨어져 가고 막 이러는데 어떻게 살지? 나 애들 셋은 어떻게 먹여 살리고 나 이제 샤넬백 같은 것도 못 사고 이런 불안이 있기 때문에 계속 SNS에서 다른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관심을 유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타인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타인의 인정. 왜냐하면 자기가 자신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선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금사빠가 많다는 거예요.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더라도 저 사람이 나를 미친 듯이 사랑해주고 좋아하는 것 같으면 금방 나도 좋아, 저 사람. 나도 당신 사랑해. 이러면서 금방 사랑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결혼도 많이 하고 이혼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고 아론선이 그랬어요. 저 이걸 보고 와, 빼박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여러분.
자아 존중감이 낮은 사람, 이렇게 SNS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쉽게 설득되고, 그 다음에 그 이야기가 거창한 거짓말이라든가 거창한 어떤 구호를 가질수록 거기에 쉽게 순응하고 복종한다는 겁니다. 히틀러가 이런 말을 했죠. 대중은 거짓말이 거대할수록, 거짓말이 어마어마할수록 쉽게 속는다고. 이거는 지금 SNS 중독에도 그대로 투영되는, 그대로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아니 왜 대깨문들은 저렇게 황당한 거를 믿지? 아니 달조들은 저렇게 왜 문재인에 대해서 무조건 충성하지? 그들이 자아 존중감이 굉장히 결여돼 있고 불안하고 심리적으로 우울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많다는 증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요, 리즈너라는 학자는 또 이런 말을 했어요. SNS 중독자들은 자아 수용도가 매우 낮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나는 내가 싫은 거예요. 나 너무 못나고 이런 나 너무너무 싫어. 그래서 SNS 중독자들은 실제의 나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사이토 다카시라고 글을 매우 쉽게 쓰는 일본의 이제 인문학자가 있어요. 근데 사이토 다카시의 이제 책 중에서 제가 제일 재밌게 읽은 게 뭐냐면 사우나와 군만두만 있으면 행복하다는 글이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딴 사람이 보기에 뭐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사이토 다카시라는 사람은요, 사우나를 너무 좋아해갖고 그냥 하루에 한번 사우나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중국집, 싸구려 중국집, 그러니까 교자 뭐 오쇼라고 이제 굉장히 일본에서는 왜 우리나라로 치면 김밥 천국처럼 이렇게 중국 음식 파는, 중국 라면하고 또 군만두 파는 야끼교자 파는 집인데요. 이 집 정말 맛있어요. 근데 아주 싸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집이고요. 그 집에 가면 여자들은 별로 없어요. 다 남자들만 있는데 저는 그 집 좋아해서 저도 가는데, 여기서 자기는 사우나를 하고 그냥 야끼교자, 군만두 이렇게 먹으면 그걸로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막 미식가들, 프렌치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니 저 야끼교자 저런 거 먹어? 아유 이럴 수 있는데, 그러나 나는 행복하다. 그리고 사이토 다카시가 얘기하는 건 아니 나는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야. 타인의 눈은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즉 자아 존중감이 높은 거죠. 사이토 다카시는. 그런데 리즈너라는 사람은 SNS에 중독하고 SNS에 미친 듯이 달려있는 사람들은, 즉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싫은 사람들. 왜 나는 왜 이렇게 군만두를 좋아하지? 찌질하게. 나는 왜 이렇게 사우나를 좋아하지? 아우 싸구려 특해. 이러면서 내가 너무 안 좋고 타인으로 하여금 나를 숨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를 은폐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맨유에서 여러분 그 뭐 리아든가 뭐 이게 선수 하나 있었는데 맨날 SNS 중독만 하다가 경기를 제대로 못 떠가지고 그 감독이 너 SNS 그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SNS를 하면서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아마 그 선수는 자기의 어떤 실력이라든가 이런 게 불안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즉 실패를 두려워한 거예요. 모험을 절대로 하지 않고 상승하려는 욕구가 없고 노력하지 않는 거. 이게 SNS 중독자들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공정이 왜 소설을 못 쓸까? 노력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책도 읽기 싫고요. 만사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무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맨날 술 마시면서 덧글이 올라오면 그거 이렇게 씩 웃으면서 처음에는 제대로 보겠죠. 근데 막 술 많이 마시면 풀어져가지고 아휴 저게 뭐지? 무슨 뜻이지? 이러고 나면 사람이, 저도 이렇게 술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저는요 딱 취하지 않을 정도만 정해놓고 마셔요. 왜? 다음날 일해야 되니까. 다음날 여러분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SNS는 안 하지만은 여러분하고 같이 유튜브 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준비해야 되고 말짱해야 됩니다. 말짱한 정신에 말짱한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말짱하지 못한 정신의 공지영이 어떻게 멀쩡한 소설을 여러분 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중독이 위험한 겁니다. 하지만 공정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SNS를 통해 가지고 그걸 보충하고 있다고, 내 에너지를 보충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SNS 이 중독자들은 어떤 현상이 있냐면 대인 관계가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원만하지가 않아요.
친구도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사람하고 금방 헤어지고 금방 사랑에 빠지고 아주 엉망진창이에요. 예를 들면 공지영의 인간관계를 보면은 뭐 결혼 3번 하고 이혼 3번 한 거, 그거는 뭐 개인적인 일이라고 봅시다. 문단에서도 공지영이 막 술주정하고 제정신 아니어갖고 술자리 같이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또 공지영이 보면은요, 이 낙검수 멤버들하고도 사이가 되게 나빠요. 공지영이 그 좋아하는 조국, 그 못 말리는 조국 백서를 3억 원씩 걷었다고 막 뭐라고 하는 거. 그 이유가 뭐냐? 김어준하고 사이가 나빠서 그렇대요. 김어준하고 공지영하고 낙검수를 할 때 미국에도 같이 가고 막 이러는데 공지영이 아마 김어준한테서 못 볼 걸 봤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또 공지영 나름의 결벽증, 그러니까 어떤 운동권이라든가 또는 자기가 하는 사상에 대한 그 잘난 결벽증으로 볼 때는 김어준이 쓰레기로 보일 수가 있어요. 저거 돈만 아는 놈. 그래서 이 3억 걷는 것도 저기서 슈킹하려고 하는 거다. 이거 자기가 훔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공지영은 생각하는 게 아닌가. 제 느낌이 그렇게 옵니다. 그래서 공지영은요, 나중에 김어준을요, 다 잡아먹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맨날 공지영 화이팅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진중권 잡고 주진모 잡고 뭐 이런 거는 오픈 게임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메인 게임은 김어준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공지영이 제가 보기에는 SNS를 통해 가지고 대인 관계와 자존감의 부족을 이렇게 이렇게 서플먼트 영양제로, 보조 영양제로 삼고 있는데, 그거를 보조 영양제가 뭐고 이렇게 막 많이 드시고 술 좀 끊으시고, 그래서 김어준을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공지영이 대열을 낚는 날, 그거는 김어준 아니겠습니까? 자, 자아 정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SNS에 그렇게 연연해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몰아서 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기운도 주고 저도 받기 위해서 SNS 저도 때때로 하지만은요, 저는 몰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한밤중에 할 때가 많아요. 자기 전에.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짜투리 시간을 이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글은 제가 굉장히 소중하게 읽습니다. 왜? 여러분이나 저나 SNS 중독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수한 아주 진실된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나라에 대해서, 정말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바꾸려고 하는 도전과 그 다음에 욕구가, 또 정당한, 말하자면 우리의 헌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싸구려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관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아 존중감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우리 자신을 사랑합니다. 왜? 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사랑해요. 왜? 대한민국의 시장 경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대한민국의 선택, 권리,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대한민국도 사랑하고 우리 자신도 사랑합니다. 엄마가 행복해야지 아이도 행복할 수 있고요. 국민이 행복해야지 이 나라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행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SNS 중독자들은 한마디로 불행하죠. 저는 조국도 불행하고 공지영도 매우 불행한 여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불행한 소설가는 끝장났어요. 공지영은 이제 소설 못 쓰더라고요. 제가 공지영의 책을 이렇게 보고서 저 기절 초풍했습니다. 그렇게 민주주의 좋아하면서 이제 문프가 우리가 문프에게 모든 걸 양도해 드렸으니까 이 나라는 문프 마음대로 하세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위스키 한 병 마시고 쓴 글입니다. 이거는 자존감의 결여죠. 이건 노예의 글이죠. 이건 인질의 글인 거죠. SNS 중독자의 불쌍한 글인 겁니다. 알코올 중독보다 더 심한 게 SNS 중독이래요. 도박 중독보다도 더 심한 게 SNS 중독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자신의 자존감 끝까지 높여서 반드시 4월 15일 여러분 승리합시다. 네, 정하루님께서 thank you for being with you. 네, being you. 네, 저도 정하루님하고 함께 해가지고 정말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정하루님의 슈퍼챗 좋은 이
방송을 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여러분하고 함께 하니까 저도 행복했습니다.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서 대한민국의 자존감 반드시 되찾도록 합시다. 여러분 문재인 아웃 그날까지 열심히 우리 함께 해요. 네. 네, 여러분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